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862페이지 로마트 3번에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마열을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일반적 효력, 양가로 1번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방가 1번의 목적물의 범위.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가등기 담보 계약에서 정하겠으나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담보 목적의 부동산,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가등기 담보권도 일정의 담보 물건이므로 저당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863페이지. 방가로 이번에 담보되는 범위. 가등기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관한 제306조가 적용된다. 그리하여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담보하되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통과한 2년분에 한정된다.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 담보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 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구상권을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가로 이번에 대내적 효력.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고 따라서 설정자는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에 대외적 효력. 방가로 1번에 담보권자의 처분.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방가로 1번에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가등기 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적용이 있어서 저당권으로 본다. 방가로 3번에 설정자의 파산,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별채권을 가진다. 설정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설정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는 가등기 담보권은 회생 담보권으로 된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있어서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 면제를 받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인정하고 그 중 어느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그 대가로부터 변제를 받는 방법이다. 이 둘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1번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실행이다. 그런데 이에 의하여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실행 통지, 청산기간의 경과, 청산 소유권 취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86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담보 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자 중 1위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방가로 1번의 실행통지.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실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양가로가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구체적으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06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고자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는 그 당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이자나 지원 배상금 등 피담보 채권의 범위 및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채권자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액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고, 채권자가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약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양가로 하에 통제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부 중인 담보가 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통지는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여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지나갈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후 청산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양가로다. 통지 시기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된 후이다. 양가로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하든 구토로 하든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판례는 귀속정산의 통지 방법이 가능하다 같은 입장에서 있다. 양가로마. 일단 통지를 한 후에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이라면 다툴 수 없다. 865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청산기간의 경과. 실행의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양가로 3호의 청산. 양가로가의 청산 의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순이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것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도 합산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담보 가등기가 있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권이 설정한 때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도 채권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산금 산정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객관적 가액을 말하며 채권자가 실행통지에서 표시한 주관적인 평가액이 아니다. 청산 의무에 관한 가담법 제4조 1항에서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예컨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무효이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에 의해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청산 의무의 발생 시기는 청산기간이 만료한 뒤이다. 채권자가 그 이전에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가로 나아에 가담법이 있기 전에는 청산 방법으로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두 가지가 인정되었다. 귀속청산은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처분청산은 담보권자가 먼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나머지를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들도 청산 방법이 현재에도 인정되는가? 여기에 관해 학설은 가담법상 처분정산은 부정되고 귀속정산만 인정된다는 견해. 근데 이번에 귀속정산의 원칙이나 처분정산의 약정도 유효하다는 견해. 이건 아니었다. 그리고 판례는 처음에는 귀속청산을 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처분청산이나 귀속청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는 처분청산 방법은 가등기 담보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가등기담보법이 제3조와 제4조에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 방법으로 규속 정산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와 13조에서 그 공적 실행 방법으로 경매 청구 및 우선 변제 청구 등 처분 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4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청산기간 경과와 본등기의 청구, 청산금의 지급 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동시행 관계 등을 순서를 규정한 다음에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한 특약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866페이지. 나아가 11조는 채무자 등이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로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과 본등기와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 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가등기 담보법상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 가담법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목적물 인도 청구 사이에는 동시행의 관계가 있다고 하고 그것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이를 배제하는 처분 청산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양가로 가. 청산금 청구권자. 본래 청산금 청구권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목적 부동산의 재산 취득자이다. 그런데 가담법은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도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선순위 담보권자는 청구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권리를 실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선순위 담보권을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가담법은 위와 같은 청산금 청구권자가 가운데에서 우순위 권리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 행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우순위 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 및 내용 및 도달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게 가담법 제3조 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우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3번에 채권자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가담법 제6조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우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우순위 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우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우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우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4번. 우수의 권리자는 그의 수익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가담법 제3조 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까지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867페이지.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 지급을 소멸한다. 한편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감류해야 한다. 양가로라의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채권이 압류되거나 감류된 때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압류 또는 감류된 것으로 본다. 이는 압류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채무자 등과 압류 채권자 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방금 4번의 소유권 취득. 실행통지, 청산기간의 경과, 청산금의 지급이 있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곧바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의 본등기 청구권, 목적물 인도 청구권과 채무자의 청산금 지급권은 동시인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들에 관한 특약으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부여한 것은 무효이다. 판례에 의하면 가담법 제3조 4호를 위반하여 예컨대 실행통지가 없이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는 청산금의 지급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설사 그 본등기가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무자 사이에 특약에 기한 것이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 유효하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가담법 제3조 4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에 청산기간이 경과하며 무효였던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가등기 담보권의 목적 부동산은 가등기 담보권에 설정된 후에도 설정자인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가지나 그 권리는 소유권 이전과 함께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에 청산기간이 지난 때에 사용 수익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고 할 것이다. 한가로 5번의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나 868페이지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그 존속기간과 치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방가로 6번에 채무자 등의 가등기말소 청구권. 가담법은 11조에서 양도담보의 경우에 채무자 등이 일정 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가등기 담보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렇지만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마땅히 그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문 규정이 없어서 그 해석이 문제이다. 양도담보에 관한 가담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담보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권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다. 여기에 관한 학설은 일치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다. 물론 청산금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한 액수가
객관적인 부동산 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등기를 할 때까지는 역시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항의한다. 문제는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날 때까지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가담법 제11조의 단서도 유추 적용할 것인가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로마자 1번의 그 단서 전부의 유추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와 방가로마자 2번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유추 적용을 부인하고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관한 것만 유추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사견으로 가담법 11조 단서는 그야말로 양도담보에 관한 것으로서 가등기 담보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 규정이 가등기 담보에 규정이 되려면 적어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변등기가 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는 양도담보에 있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그때는 양도담보에서와 이익상황이 같기 때문이다. 결국 가담법 제11조 단서도 이 경우에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는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라고 새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담보의 균형상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가담법의 실효성은 크게 줄어든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미리 재소전 화해를 해두고 869페이지 그것을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부동산을 전매하면 가등기 담보 설정자는 그의 부동산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법체계상으로도 문제이다.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관계에 있는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의 변제 의무가 가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채권의 변제가 있으면 가등기가 말소하지 않아도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가등기도 모르고 또 되물어 변제 의무를 선행 의무로 해석하여도 채무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결국 판례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1번에 경매에 의한 실행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취득을 위한 실행을 하지 않고 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 경우 경매에 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그리하여 담보 가등기가 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기가 있었던 것처럼 다루어진다. 3번에 가등기 담보권자의 배당 참가 가등기 담보의 목적물이 저당권자, 전세권자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가 신청되거나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에 의하여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그 수요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 가등기가 된 때에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우수의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되기 전이라도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에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에 대한 변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 담보권은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경매 청구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오직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경매의 경우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하므로 경매가 있은 후에 가등기에 기하여 행하여진 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며 설사 그 변등기가 종전 소유자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소유권이 경락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등의 게시별 870페이지 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 담보권이 매각에 의해 소멸되면 위에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매각 대금을 배당받거나 급반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해야 하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의 매각 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한편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 권리자는 강제 경매 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로마자 4번의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 가등기 담보권은 목적 및 멸실과 같은 물권 위반에 공통하는 소멸론이 있으면 소멸한다. 그리고 채무의 변제, 소멸시효, 기타의 사유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동성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한다. 그런가 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담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뒤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담보 가등기를 경매한 토지를 인도받아 경매할 경우에 담보 가등기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담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경매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위 담보 가등기 및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운명일 것이다. 양가로는 부동산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 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 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 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일괄 물건 명세서에 기재하는 그에 기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봤는데요. 지금까지 한 거 가등기 담보를 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후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